지금 정부도 거의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시장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답이 없는 지금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부동산 시장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지금 대세 상승인가요? 아니요,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데요. 공급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혹시나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로 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투기하려는 사람도 있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 문제 없나? 역시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뭐야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좀 다른데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왜 정부의 인식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마 지금 이렇게 화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장 가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고 한 일주일 전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곳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것들 올라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게 정부도 백기를 들었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꼬여 있고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해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내는 분들 많거든요. 정부가 지금 정책을 내야지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내지 말고 한번 진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럼 네가 해봐라라고 했을 때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좀 하나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정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이제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는 있다. 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게 전형적인 약간 뭔가 관료적인 멘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 좀 괜찮은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하고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내가 이제 장관이고 내가 부총리면 어떻습니까? 전국을 다 봐야 되잖아요. 서울 사람만 국민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다른 데들은 지금 빠지기도 하고 아직 지지부진하고 이러는데 이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에서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내야 되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있는 집을 좀 갈아타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잠깐만 지방하고 비아파트는 내가 어차피 안 살 건데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올라가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보는 어떤 방향과 막상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올라가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I'm watching you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조심해라. 그래서 뭐 할 거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이 뭐냐? 우선 청년하고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정부 정책은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돈이 적게 들거나 아니면 시급한 데부터 하죠. 그래서 뭐냐? 청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쪽으로 우선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지금 양질의 25평에서 30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그냥 청년이나 이제 서민이 사는 집이니까 좀 작거나 아니면은 아파트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 공급할 테니까 우선 급한 불 끄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이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9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이 지금 24년입니다. 24년 7월인데 29년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뒤입니다. 5년 뒤면은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한 3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 크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라는 거는 우선 나는 뭐 어떻게 할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한 게 아닌가.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년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2018년 말,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입주는커녕 이제 뭐 착공식 시작하고 막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나왔던 이 물량을 중심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이쪽 김포공항의 이제 서측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상당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가장 빠릅니다.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가장 빨라가지고 이제 택지 조성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블록이 주택 건설이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착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6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3월 29일에 착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 첫 입주하면서 이제 막 빵빠레가 터질 텐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양이 되느냐? 1285호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시범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으로 깃발 꼽고 들어가는 데고 주변은 다 온통 그냥 택지 조성하고 있고 저기 막 덤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막 아파트 짓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나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입주하는 게 26년 12월이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29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27년이죠. 사실상 27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 뒤로 입주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9년도 엄청나게 빨리 보고 있는 거예요. 29년에 입주를 해도 실제로 이때까지 100% 다 입주한다는 보장도 없다. 3기 신도시가. 근데 이게 중심 물량인 거죠. 메인 물량이라고 하는 거면 그만큼 지금 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계양지구 가장 빠른 겁니다. 이게 지난 6월 29일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로 뭐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거기다 이제 전기 설비 뭐 이런 거 막 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지역은 여기서 이제 아파트 만들고 있는 와중에 옆에 도로 만들고 뭐 상하수도 깔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이제 완전 그냥 막 복잡복잡한 거를 앞으로 한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가 하나 뭐 1000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근데 가장 빠른 게 지금 이 상황이다. 자,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다른 데 지금 토지 보상률을 보면요. 이게 23년 9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겠지만 여기 인천 계양이 가장 빨랐죠. 이렇게 가장 빠르고 나머지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느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도시라는 게 지금 뭐 2기 신도시도 뭐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이 신도시가 뭐 항상 이 교통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이 막 생기면서 중간에 뭐 상업 지역도 넣어가지고 베드타운으로 안 만들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은 되게 창대한데 실제로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거기다가 한 10년 이상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신도시가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30만 호 정도 짓게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이 10년 이상 걸리니까 실제로 한 29년까지 얼마나 들어올까? 한 20-30% 들어오면 꽤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 신도시 물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한 17만 6천 호 정도 되고 그때 이제 3기 신도시는 아닌데 사실상 신도시급 택지지구를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한 20만 채가 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한 30만 호 정도를 짓게 되는데 아까 가장 빨랐던 인천 계양 여기도 한 17,000 되거든요. 그 중에 한 1200채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10% 들어오는 거죠. 27년 초에 10%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 얘기도 있습니다.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 해서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당장은 안 되는 얘기죠. 당장 안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지금 택지지구들을 보상하고 뭐 하겠다고 한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은 부족한 게 아닌데 당장 입주할 만한 물량이 지금 다 없는 거죠. 지금 중간이 붕 뜬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어찌됐든 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뭐 나중에 뭐 2030년 뭐 그때쯤 되면은
되면은 뭐 입주 물량이 뭐 잡히겠죠.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지는 사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지금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2018년도, 2017, 18년도쯤에 추진했던 것들이 지금 막 입주하고 있고 이런 거지. 특히 재건축 쪽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거를 뭐 대상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막 부랴부랴 빨리 인가 받고 뭐 관리 처분 받고 해가지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곳이죠. 이제 막 지어가지고 입주 한 해 만에 하는 곳들이 있고 그 뒤로는 거의 다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재건축이 막 추진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도 조금 하다가 지금 이제 공사비 막 높아지면서 다 지금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이런 상태인 거죠.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업장별 뭐 갈등 중재를 해가지고 약간 좀 뭐 지연을 최소화했다. 뭐 이거는 이제 나름 성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평 대조 이쪽도 지금 이제 공사 중단됐었다가 뭐 잠실 진주도 뭐 문제 됐었는데 어찌됐든 중재를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 공급이 막 급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뭐 2배 이상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뭐 정부에서 볼 때는 인허가 해줬으니까 우리는 허가해줬으니까 공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입주를 하는 거 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게 공급이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허가는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착공을 하냐 하면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이 건설사가 돈 많이 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설사들이 돈을 잘 벌면 왜 착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어도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못 짓는 거거든요. 있는 것도 취소하는 판에 계약금 400억 뭐 700억 날려가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돈 잘 벌면 왜 안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허가를 많이 해줬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라는 거일 수도 있겠죠. 저렴한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늘려가지고 13만 호를 뭐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공공 매입 임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빌려준다는 거고 이건 대부분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비아파트가 훨씬 많겠죠. 근데 여기에는 전세 사기 대책 물량까지 이제 끌어다가 쓴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H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주는 쪽으로 정부가 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LH도 지금 부채가 많은데 뭐 어떡하겠냐, 네가 좀 나서야지 하면서 정부가 또 한 번 LH 쪽에다가 야 네가 좀 사줘라.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당한 거 네가 사가지고 매입 임대로 돌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입 임대를 사가지고 돌리면 빈집이냐? 이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전세 사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기존에 사는 세입자, 그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을 그대로 살게 해주는 물량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무이자에 아예 그냥 무료로 살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한테 장기적으로 월세를 안 받으면서 손해를 좀 메꿔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이게 뭐 잡힌다고 해가지고 물량이 뭐 늘어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뭐 어디로 이사 가는 걸 뭐 수요를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건 좀 제한적인 거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자, 신축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할 때 세제 지원이나 주택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식으로 이 소형 주택의 범위를 늘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기준이 낮아요. 기준도 낮고 뭐 구축은 안 되고 신축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책 나온 거를 몇 달 전이었죠?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써먹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거 뭐하러 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조만간 빌라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이게 사실 빨리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발표하려다가 막 뒤로 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게 나올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축까지도 제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축을 사는 거, 신축 빌라 사는 거는 주택수에서 빼줄게요. 뭐 이거 정도로는 사실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요. 기존에 구축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뭐 취득세 중과도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약간 뭐 사람들이 사러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금액을 딱 제한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빌라만 사고 수도권은 뭐 몇 억 이하 해가
해가지고 빌라만 사게 하고 아파트는 못 사게 하겠죠. 아파트 쪽으로 사게 하면은 너무 뭐 혜택 많다 하면서 또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구축 빌라도 만약에 사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 조금 시장이 약간은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뭐 빌라를 좀 사볼까 하면서 전세 시장이 완전 무너졌는데 이쪽을 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를 워낙에 이제 한번 망가뜨려 놔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산다는 거는 이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이걸로 이제 시세 차익도 보고 뭐 이럴 목적으로 뭐 재개발도 대변 좋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데 그러려면 임대사업자가 필수거든요.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세금 중과를 안 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 쪽에 혜택이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임대사업자 한번 했다가 나중에 또 법 바뀌면 또 난리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거 다주택자들 지금 이 시장에 끌어들이기가 웬만한 혜택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나오면 제가 다루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8월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조금 더 빨리 발표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분위기면은 8월에 대책 발표하고 별 효과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9월 중순입니다. 그럼 9월 중순 추석 지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통 추석이 지나면은 전국에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집 얘기 하는데 서울에서 온 친척들은 이제 입이 막 찢어져. 서울에서 온 큰아버지는 갑자기 너네 동네 요즘 집값 없대 하면서 막 쓸데없이 물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빠는 우리 집 요즘 안 좋은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막 서로 약간 그 기싸움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모랑 막 고모랑 막 같이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어디 사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보통 추석 앞뒤로 해가지고 막 정책이 나옵니다. 보통 추석 앞에 뭐 하나 발표하는데 요거 발표하면은 9월 초에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요 정도로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해가지고 이제 강화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PF 쪽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약간 좀 안정화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막 기금도 들어가고 공적 자금도 막 대출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안정화를 좀 시키고 있어요. 일부 조금 뭐 대출도 막 대환시켜주고 경매도 좀 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정시킨 다음에 9월부터 대출을 조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9월에 DSR 실행하니까 지금 과열된 너네들 조금 조심해라 하는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좀 해준 거죠. 경고성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해가지고 뭐 이제 점검반 가동하고 불법행위 엄단하고 탈루세 철저히 추진. 그러니까 요거 예전에 그 보셨죠? 2018, 19, 20, 21년에 매년 했던 겁니다. 항상 집값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주택자가 문제고 무슨 뭐 증여를 어떻게 했고 뭐 미성년자 뭐 1살짜리가 집을 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무조사하고 하면서 집 산 애들은 결국에 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집을 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샀지 하면서 막 언론에서 막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뭐 국세청에 넘겼네, 검찰에 넘겼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 뭔가 감옥에 가거나 실제로 뭐 엄청나게 추징을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은 좀 주식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은 실물 자산에다가 거래 금액도 워낙 크고 세금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기 거래라고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정부도 진짜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사실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왜냐면 공무원들은 이제 전문가 집단인데 공무원들이 분명히 어떤 의견을 냈어도 뭐 위에서 뭐 막았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멘트는 정말 이 정부가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렇게 특단의 조치 이거는 너무 감성적인 멘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쓴다는 거는 지금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Q&A도 있습니다. Q&A를 보면은 보세요. 갭 투자가 지금 늘고 있지 않냐. 갭 투자가 늘고 있고 지방에서 서울 원정대가 온다는데 시장 과열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Q&A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요.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가지고 매매 거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예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낮아졌다 이겁니다. 자, 24년 5월이 37.3%입니다. 근데 예전에 21년 12월 이때 이제 집값 막 엄청 높을 때 이때는 60%였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전세 끼고 샀는데 24년 5월에는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장관이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왜 그러냐? 이거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죠. 21년 12월이 어땠냐면요. 이때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21년 8월, 9월쯤까지 쭉 가격대가 막 다시 올라가니까 9월이었나? 갑자기 대출 규제를 막 또 해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집값에 뭐 한 40%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뭐 다주택자들은 막 안 나오는 데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집에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전세 끼고 집을 산 거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막 50%씩 막 해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생애 최초로 막 80% 대출도 해줍니다. 정책자금으로 신생아 특례 같은 거 막 9억씩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을 잘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전세 끼고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이 전세가 이제 만기되거나 아니면은 주인이 사는 집을 사가지고 대출 끼고 실거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누가 이미 거기 세입자 있는데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 내보내는 거 가지고 막 분쟁 생기는데 누가 일부러 갭 투자를 하냐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된 얘기인 거고 아마 알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이 20%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 외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사러 왔었는데 지금은 외지인들이 좀 덜 사러 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안정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제 서울 내부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지인이 줄었다? 그 말은 내부에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거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일부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신규 대출은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제가 이제 장관 입장이어도 이거는 이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작년이죠. 작년부터 벌써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금 신생아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거의 2년에 걸쳐 가지고 정책 자금들이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 유입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자가 세요. 지금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대환도 많이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부양책으로 작용은 하고 있죠. 자, 전세 가격이 상승세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또 이제 넣어놨는데 사실 이 전세가 상승하는 거는 정부가 뭘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끊어야 돼. 전세 대출을 끊거나 전세 대출을 막 DSR을 보거나 해가지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이제 많은데 그걸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대출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집을 사겠다는 수요를 눌러가지고 뭐 전세를 가든지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눌러버리면요. 이거는 진짜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반폭동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전세를 누르는 순간 월세를 갈 수밖에 없죠. 집은 안 사도 돼. 안 사고 뭐 전세를 살든지 뭐 월세를 살든지 어떻게 대안이 좀 있는데 전세를 눌러버리면 월세를 가야 되는데 이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대비 월세가 무조건 비싸단 말이죠. 똑같은 집이어도. 특히 정책 자금 못 받으면은 일반 월세는 훨씬 비싸집니다. 거의 1.5배, 2배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세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제밖에 없는데 규제, 금리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의 이제 원성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세가 상승하는 거를 잡는 방법은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을 확대하려니까 지금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급이 잘 될 거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진정하세요라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오냐고. 이거 못 들어와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 총력 대응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시멘트 양생을 3일 할 걸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마가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도 뭐 공사를 엄청 잘 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뭐 공사비가 늘어난 걸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장은 방법이 없다. 거기다 이제 민간에서도 막 안 지어요. 지금 공공분양도 안 됩니다. 공공분양 입찰도 안 들어와요. 막 이런 상황인데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빌라는 거의 안 짓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줄어가지고 23년, 24년에 이제 빌라 이제 착공 건수는 이제 더 줄었습니다. 당연한
하죠.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들 막 규제하고 1주택을 해라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니 어차피 한 채밖에 못 사는데 누가 아파트를 놔두고 빌라를 매수하겠습니까? 빌라는 전세나 월세 사는 데지 내가 한 채로 사기에는 싫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하시는 시행사, 건설사도 빌라는 안 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 공급 안 되죠. 아파트는 또 공사비 비싸죠. 근데 이제 당장 3기 신도시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상황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24년, 25년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할 걸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라는 Q&A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봤을 때는요 이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부동산원이나 부동산 114에서 얘기하는 그 예측 물량과 왜 정부가 얘기하는 게 다릅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닌데 저희는 보니까 이제 24년도 많고요. 25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정부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말하는 것들 중에 이제 청년 안심주택 같은 거,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왜 민간에서 요걸 안 챙겼죠? 요것도 물량이 많은데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청년 안심주택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냥 원룸입니다. 원룸이나 뭐 1.5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피스텔 정도 사이즈인 거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지.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은데 왜 이거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세요?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복도식이거든요. 이 복도식에 가면 이제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이 복도식에 이제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13평, 뭐 15평 이런 거. 요 평면도 뭐냐면 이제 실평수가 4평짜리입니다. 실평수 4평이면 큰 안방 정도 되는 거예요. 큰 안방에 봐봐 여기 소파 놓고 여기 뭐 TV 조금 놓으면 끝이야. 그냥 약간 고시원, 프리미엄 고시원 같은 느낌인 거죠.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한 층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백 채, 수천 채가 막 공급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많은데 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냐라는 게 정부의 지금 말이다. 근데 저는 이제 정부를 뭐라고 하기가 참 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비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물가가 인상되면서 당연히 뭐 원자재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는데 이건 뭐 한국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공사비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근데 공사비는 높으니까 지금 공급은 안 돼요. 근데 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법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행정부의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번 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웬만한 거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 정권에선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온갖 게 다 규제였습니다. 다 규제였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 법 개정을 못합니다. 법 개정을 못하니까 법 개정이 안 되는 시행령이나 뭐 규칙이나 아니면 뭐 공시지가를 뭐 조금 평가를 좀 낮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입법부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입법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제를 한 거는 의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할 건 다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법 개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4년간 강력한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취득세 중과도 그렇고 뭐 양도세 중과도 지금 한시적으로 뭐 예외로 돼 있지만 이것도 다시 또 살아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필 또 여기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행정부한테 규제는 계속해. 너 규제 열심히 해라. 집값 안 오르게 규제하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해라고 지금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용돈은 못 줘. 그리고 너는 이제 알바를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지금 고3이니까 알바하면서 용돈벌이 해가지고 문제집도 네가 사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독서실도 네가 끊고 해서 서울대 가.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민심인 건데 그럼 민심은 결국에 민심이 반영돼서 의회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규제를 좀 풀라고 해도 사실 여전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은 뭐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뭐 투기꾼이고 그다음에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뭐 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심이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법도 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다시 좀 양성도 하고 합법화를 많이 또 시키고 또 얘네들이 또 워낙 예전에 한번 당했으니까 불안해하니까 법적으로 좀 안전장치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막 벌벌 떨고 있는 애들 야 니네들 나와 괜찮아 또 감옥 가지 않아 하면서 나와봐 이런 거죠. 얘네들 막 저기 뭐 숨어 있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좀 나오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토닥이고 밥도 먹이고 하면서 야 너네가 좀 나와서 좀 일도 좀 하고 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기만 해봐라 때려잡는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회의 자료 그 보도 자료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정말 속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거죠.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 점검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면 높은 거죠. 차관급 회의를 매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웃지 못할 얘기인 거죠.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회의하겠습니다. 매주 열심히 회의할 테니까 저희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면 뭐가 바뀌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뭐 안 바뀌겠죠. 왜냐면 이제 대못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못들은 결국 다 법으로 다 막혀 있는데 행정부가 뭐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의회에도 막 의견을 전달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때려잡아야 되고 다주택자는 뭐 악당이고 너네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법이 바뀔까라는 것도 막막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은 계속 이대로 간다. 결국에 부작용이 막 터질 때까지 뭐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막 터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